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쉼없이 달려왔던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너무 급하게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체하겠죠.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과 하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시장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시장에서는 강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시장의 경우는 보통 선물 시장을 생각하시게 되겠죠. 암호화폐 기사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옵션 마켓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옵션, 풋, 콜 비율이 올 들어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강세 흐름이 전망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옵션 마켓에 이제 풋 옵션 대비 콜 옵션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콜 옵션의 증가, 즉 강세 베팅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선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 롱 포지션이죠. 이와 비슷한 맥락이 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의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 이제 풋 옵션이라고 보시면 문맥을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 시스템도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하여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보유자의 93%가 향후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고려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테크 전문 미디어 페이먼트닷컴의 경우는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미국 소비자 선호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암호화폐 보유자의 무려 93%가 향후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은 인원의 59%도 암호화폐 결제에 관심이 있다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는 미국 8,0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은 인원의 59%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은 이제 뜬금없는 듯 보이는 것 같으나, 그만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마치 설문조사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선물 거래를 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던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벡트인데요. 지난 3월에는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벡트 앱을 출시하여서 비트코인으로 스타벅스 커피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이에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 같은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퀴즈노스와 제휴를 맺어 일부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벡트의 경우는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인 퀴즈노스와 제휴를 맺고 퀴즈노스 고객이 특정 매장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파일럿을 시작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일럿은 이제 8월 중순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덴버 공항을 이제 포함한 시장 전역에 선정된 이제 퀴즈노스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벡트의 최고 매출 책임자인 쉴라 잼린의 경우는 이와 같이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차세대 고객 경험을 디지털 경제와 연결시켜주는 흥미진진한 순간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퀴즈노스 고객들이 디지털 자산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활용하고 주류 소비자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유틸리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특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지만 미국의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 비트코인 ATM기 등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하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한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크립토닷컴에서 발급한 카드를 이제 여기저기 요긴하게 쓰고 있긴 합니다. 예전 발급 중지 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규 발급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또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는 국가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중 대표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이 러시아에서는 얼마 전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뱅크의 암호화폐 거래 계좌를 차단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계좌 차단 해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법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대 국영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계좌 차단 해제를 지시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지방법원의 경우는 현지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뱅크의 암호화폐 거래 계좌 차단을 해제하라라는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스베르뱅크의 경우는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으로 제한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등을 이유로 암호화폐 관련 거래 계좌를 차단한 바 있었는데 이에 이용자는 은행의 소비자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죠. 법원은 판결을 통해 고객이 거래 출처 등을 공개한 뒤에도 계좌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를 하며 차단 해제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글로벌 규제 프레임이 이제 슬슬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평가받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년 7월에 나온 이 내용이죠. 미국의 통화금융청 OCC에서 일반은행에 대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한 것인데 이 소식 이후에 투자에 망설이던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의 홍보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또한 이 이후 유입이 될 만큼 상당한 파급력을 지닌 소식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의 통화금융청장은 이제 브라이언 브룩스라는 인물이었는데 통화금융청장이 마이클 쉬라는 인물로 바뀌며 새로운 소식이 나왔었죠. 바로 앞서 이제 브라이언 브룩스 청장이 허용했던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다시금 허용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에 오늘 드디어 소식이 나왔습니다. 커스터디의 라이센스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장 대행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이제 다시금 검토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장인 대행인 이제 마이클 쉬의 경우는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하며 암호화폐 커스터디 라이센스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의 암호화폐 이니셔티브 중 일부가 모든 이해 관계자와 협력하여 수행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며 앞서 말씀드린 브라이언 브룩스 전 청장 대행 당시 나왔던 소식들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핀테크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것은 지지한다라고 덧붙였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라이센스를 승인한다고 해서 핀테크가 자동으로 안전하고 건전하며 공정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라이센스를 거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미국의 은행연합에서 암호화폐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맺을 것을 은행들에게 권장할 뿐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강력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 이야기를 한 만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양지로 완전하게 올라올 날이 이제 머지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출발선상에 서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비트코인 ETF 소식이죠. 2018년부터 이제는 승인이 나겠지 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밀리며 지금까지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 미 SEC 위원장인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했을지 부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한 강연에 참석한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와 관련하여서 SEC는 뮤추얼 펀드 관련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는 ETF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의 경우는 비트코인 선물 전용 비트코인 ETF 승인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ETF가 연기가 된 것이 이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비트코인이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 각계의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치며 사실상 9월 중순 정도까지는 ETF의 승인 기대감이 다소 줄어든 것이 사실인데요.
앞서 게리 겐슬러가 물론 이제 선물 전용 비트코인 ETF라고는 하나 규제가 확실하게 정해진 후에 ETF를 승인시키겠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답이 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연도 내에 승인이 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글로벌적인 규제가 정해질 것 같은 기조 속에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인데요. 이 바이낸스의 경우는 지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나온 신고하지 않는다면 바이낸스라도 국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영국의 대형은행이죠. 바클레이 은행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바이낸스에 대한 결제를 지원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였죠. 이 이후에 이탈리아에서는 집단 소송을 당할 뿐 아니라 폴란드의 경고, 몰타의 발빼기 등등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바이낸스의 CEO CJ의 경우는 강력한 멘탈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국의 규제에 맞춰 바이낸스의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럼에도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이 멈추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HSBC 은행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하여 결제를 차단하겠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SBC UK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한 결제를 차단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HSBC UK의 경우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차단했다 코인데스크가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이제 영국 금융위원회 FCA가 바이낸스에게 영국에서의 영업금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HSBC의 대변인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HSBC UK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암호화폐 공간의 변경사항에 대해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자금 세탁 방지와 KYC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 측도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의 대변인은 HSBC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했으며 그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환영할 것이다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낸스의 경우는 저번 바클레이 은행 때도 그렇고 영국에 참 많은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영국이 특히 이런 실망감을 느끼는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바클레이 은행에서 이와 같은 조치가 나왔을 때 바이낸스의 대변인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바클레이 은행이 영국의 금융당국인 FCA의 지침을 부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 같아 FCA의 경고 조치는 별도의 법인인 BML에 한해 적용이 된다. 또 BML은 현재 바이낸스 웹사이트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클레이 은행은 조치를 풀지 않고 같은 이유로 다른 기업에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니 길게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정말 큰 잘못이라도 한 데 몰고 가는 모습이지만 현재 글로벌 해외 거래소의 대명사로 바이낸스를 공격해가며 글로벌적인 거래소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바이낸스 측도 이제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번 연도 안에는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질 것을 충분히 기대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러한 소식들이 나올 때 빠지면 섭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요. 최근 금융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주무부처로 지정이 된 후 상당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과 거래소 그리고 금융기관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가 없던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 삐걱거리는 잡음이 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 집 근처에 하나씩 있는 은행이죠. 농협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빗썸과 코인원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달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왜 이런 호소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빗썸과 코인원의 코인 입출금 안 막으면 실명 계좌 확인 어렵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당국 신고 기한이 40여일 정도 남은 상황이죠. 이에 NH농협은행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제공하는 빗썸과 코인원에게 자금 이동 규칙, 즉 트래블 룰 시스템이 구축하기 전에 암호화폐의 입금과 출금을 막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금융당국 신고 기한이
40여일 남았다라는 것은 다가오는 9월 25일까지 신고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소에 대하여 접속을 차단시키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트래블 룰이라는 것이 이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자금의 이체가 있을 때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거래소가 원화 입출금만 유지를 해야 신고에 필요한 실명 계좌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관계자의 경우는 블록체인 특성상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만큼 특금법 개정안이 요구하는 트래블룰 준수를 하기 어렵다. 빗썸과 코인원에게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암호화폐 유입과 유출을 막자고 제안을 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이제 빗썸 관계자의 경우는 실사 과정에서 농협은행과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았다라며 이야기를 했고 코인원의 경우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참 은행 입장에서도 난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싶은데 이게 기술적인 문제이든 거래소 간의 문제이든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특히 중소형 거래소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콜드월렛에 잠시 보관해 두시거나 대형 거래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에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42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중립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안타깝게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소폭 조정과 하락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이 하락하면 마음이 아픈 건 저도 똑같으나 지금의 상황들을 보았을 때 오히려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려는 초석이 되겠죠. 시간이 갈수록 이 시장은 더욱 견고해지며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시어 길게 시장을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5%, 일주일 전 대비 5.30% 하락한 4,31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제 전날 대비 0.48%, 일주일 전 대비해선 7.29% 상승한 282만 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43원대로 어제 대비 한 5원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게르게 코인, 애증의 코인 시가총액 6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날 대비 1.76%, 일주일 전 대비 5.23% 하락한 806원대를 보여주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8%,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7%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